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사 각동진입니다. 오늘은 11월, 12월에 진행되는 소방관계법규 단원별 예상문제 풀이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규는 솔직히 소개할 게 없습니다. 왜? 결론은 암기거든요. 법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90%가 암기입니다. 그럼 왜 문제 풀이를 하냐? 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까? 법규는 암기가 90%인데. 그래서 항상 시험 치기 전까지 제가 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시험 치기 전까지 항상 기본서를 옆에 끼고 다니라 그랬죠. 항상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확인을 하고. 그렇죠. 소방관계법규를 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또 수없이 많은 포인트를 가르쳐 주죠. 어떤 곳에서 말이 바뀔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기출에 나오는 그 암기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모르면 다시 암기하고 또 모르면 다시 암기하고 또 까먹으면 다시 보고. 그럼 학생들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법규를 하면 제일 많이 지금 질문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휘발성 때문에요. 쌤, 저는 법규를 계속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 공부를 정말 잘해서 열심히 해서 법규가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휘발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엄청나게 휘발성이 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지금 점수가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법규가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가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규는 진짜 정직한 과목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냐가 차이거든요. 왜? 학은요, 소방학은 법은, 행정법은 잘 모르니까 소방학은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기본서에 없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문, 어떻게든 지문을. 근데요, 법규는요, 100%입니다. 기본서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느냐, 그거가 문제죠. 다행히 올해 2023년은 제가 포인트를 좀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를 좀 잘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찍어 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까지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강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포인트, 흐름의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계속 설명해주고 암기시켜주고 조금만 더 쉽게 암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단원별 예상 문제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왜?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모두 몇 개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규는 어차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예상 문제는 꼼꼼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예상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기본서 펼치고 기본부터 차례대로 기본법, 예방법, 시설법, 지금 현재 법규 문제집은 1권, 2권으로 나눠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권은 시설법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기본서 보면서 제가 문제를 꼼꼼히 만들어 봤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제대로 암기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야지 내가 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 이 부분을 몰랐군. 확인해서 다시 암기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재조사법까지 그렇게 해서 2권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셔도 좋고 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가볍게 풀어보면 내가 틀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복습할 때 꼼꼼히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이걸 한 번 더 한 일주일 텀을 두고 이 3회 독을 봤던 거 제일 처음에 자 문제를 가볍게 풀기 채점만 하시고 체크하시고 내가 모르는 문제나 내가 모르는 지문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수업을 듣고 그 다음 복습할 때 꼼꼼히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풀어봐달라. 그래서 확인하고 답은 문제집에 적지 마시고요. 이면지에다 답을 적어서 체크만 해주십시오. 내가 틀린 것들, 모르는 지문들을 체크해 주시고 복습하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또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법규 점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법규는 뭐 어쨌든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 제가 가르치는 포인트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주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소화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두 문자를 만들거나 좀 이해하기 쉽게 혹은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법규라는 과목들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기 잘하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저는 많이 적어보라고 하고요. 많이 적어보고 안 보고 적을 때까지 계속 적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다. 휘발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친다. 저 또한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한 번 보고 암기하고 끝!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시험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아직 암기가 완벽히 안 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니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겨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규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정말 보기 싫고 정말 재미없는 과목이죠. 그 보기 싫고 재미없는 과목을 좀 보고 쉽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법규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법규 시간에 많이 노력을 하죠. 어차피 범위는 정해져 있고 책 안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될까?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할까? 이해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걸 노력하고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강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다른 말 필요 없고 까먹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해서 봐라. 그게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 이거 해 하면 하는 학생들이 10% 반 정도 찌끈찌끈 따라오는 학생이 한 거의 50% 나머지는 안 하는 제가 하라는 거 안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안 믿고 계속 시킵니다. 인강을 보는 친구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자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를 풀고 마지막 시간에 저는 OX를 하거든요. 실강 학생들하고 시간을 주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OX 좀 양을 많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의 OX를 실강 학생들이 풀어보고 그리고 답 불러주고 확인하고 복습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OX 자료 쌓아놓고 나중에 하지. 끝까지 갔다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뒤로 미루지 마라고. 그래서 언제 암기하려고. 그래 놓고 쌤 암기가 안 되는데요. 일정량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법규에 암기가 되는 거지.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법규 암기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만큼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 3과목이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요? 자기가 제일 약한 과목을 시간을 제일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좀 더 안 보게 됩니다, 자꾸. 그래서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배분해서 내가 잘하는 과목은 조금 적게 봐도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법규가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간 친구들은 나머지 점수가 안 오르는 과목들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투자해 주시고요. 법규가 안 올라간 친구들은 어떻게든 쪼개서 시간 투자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점수가 오르죠. 지금 당장 틀리는 것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니까요. 시험장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X 반복. 항상 OX 올라오면 바로 OX 해보고 그리고 채점 해보고 지우고 그날 바로 하셔야 됩니다. OX도. 그날 바로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공부하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쳐보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한번 쳐보고 그래서 틀린 거 또 암기하시고 반복해야 됩니다. 법규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 소방학도 했지만 학은 많은 지문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 지문 보고 저 지문도 보고 응용하는 지문도 봐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법규는 지문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순수하게 암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뭔가를 물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는 방념대상 물품을 묻잖아. 그럼 방념대상 물품이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11, 12월이 연말이 끼어서 더 힘들 겁니다. 연말 되면 친구들이 연락 오거든요. 야 얼굴 한번 보자 해가기 전에. 한번 그래서 나갔다 오면 공부 더 하기 싫고요. 또 그리고 11, 12월이 또 제가 방금 코감기가 걸렸다 했지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아프면 또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고 넘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흔들리면 너무 늦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 한 번 흔들려 버리면 내년에 시험은 거의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후회하지 않게 연말에 11, 12월 정말 잘 보냈다. 그래서 뿌듯해. 공부 방법이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계획을 세워서 12월 달에 1월 달에 점수를 얼마나 올리겠다.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하루하루 그 1년 몇 개월, 한 달, 두 달의 계획을 세우기 힘드시다면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할 거야. 그래서 집에 갈 때 오늘 어디까지 공부하는 걸 정말 뿌듯하게 공부를 완료했어. 그러면 진짜 저 밑에서 뭔가 올라오거든요. 군대에서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보람찬 이 노래 부르잖아요. 진짜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는 그 기분이 듭니다. 그걸 매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내년 1월이 오기 전에 본인이 진짜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많이 성장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홈페이지에 언제나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부탁하는 거는 그냥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잘 따라오면 내년에 법규 점수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